우리 한국이 중국을 이길 것은 뻔히 보이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중국이 최근 태국과 벌인 경기 내용을 보면 매우 걱정되는데요. 중국 현지에서도 이러한 중국 축구에 대해서 비판하는 중국 네티즌까지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중국은 항상 파울에 대해서 정당화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었지만 이번 태국과의 경기에서는 매우 공격적인 파울을 17차례나 하면서 경고를 4번이나 받게 되었는데요. 중국의 전략을 잘 살펴보면 중국이 이번에 얼마나 공격적으로 나올지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중국과의 경기 이후 태국과도 경기를 하게 되는데요. 중국의 시나리오는 이렇습니다. 현재 중국은 태국을 2대1로 이긴 상태고 그럴 일은 없겠지만 만약 한국이 태국에게 지게 되면 중국은 자동으로 월드컵 예선을 한국과 함께 통과하게 됩니다. 만약 그러기 위해서는 태국과 만나기 전 한국에게 최대한 많은 반칙을 해서 한국에게 부상을 최대한 많이 주면 되는 것인데요. 많은 전문가들은 이번에 중국이 그러한 전략을 펼칠지도 모른다고 예측하면서 이번 경기에 주요 선수들을 다 빼는 것이 좋을지도 모른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한 중국인 네티즌의 글은 이러했는데요. 이 글은 매우 자세하게 분석한 내용이 있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해당 글의 내용은 이러했는데요. 중국은 솔직히 힘겹게 태국을 이겼다. 그리고 이번에 있을 한국과의 경기에서는 매우 처참하게 질 것이다. 이번 프랑스와 지브롤터 사이에서의 경기에서 14대 0이라는 충격적인 결과는 중국을 더욱 두렵게 만들었다. 우리는 한국에게 큰 점수차로 지게 될지도 모른다. 중국은 현재 한국과 비교하면 매우 전력이 약한 상태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서도 중국에게는 방법이 있는데 바로 한국에게 최대한 많은 부상을 안겨줘서 그 뒤에 있을 경기들을 부진하게 만드는 것이다. 현재 한국에는 매우 중요한 선수들이 있다. 나는 개인적으로 이강인 선수와 손흥민 선수를 주요 선수로 생각하는데 그들은 부상을 당하게 되면 천문학적인 손실이 오게 되는 선수들이다. 중국은 이에 집중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중국은 오래전 우즈베키스탄과의 경기에서도 이러한 전략을 쓴 적이 있다. 많은 사람들은 우리 중국 축구를 두고 쿵푸 축구라고 한다. 그리고 그것은 사실이다. 최근 태국과의 경기에서 중국의 큰 태클 때문에 태국의 공격수가 다리를 잡고 들것에 실려서 나갔다. 하지만 중국의 선수들은 아무도 퇴장당하지 않았다. 이것은 우리에게 큰 장점으로 다가온 것이고 특히 비디오 판독이 없는 이번 예선전의 특성상 우리는 이러한 전략을 들고 갈 가능성이 매우 유력하다. 라는 글이었습니다. 이 댓글을 보시면 알다시피 최근 중국 네티즌들은 자신들의 중국 축구를 비판하기 시작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중국이 한국을 이길 것이라며 아시아 최고의 축구팀이라고 이야기하기 바쁜 중국이었지만 최근 몇몇 중국의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중국 축구를 매우 강렬하게 비판하는 경향이 생겼습니다. 저는 왜 갑자기 이렇게 변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해외 사이트를 조사해봤습니다. 그리고 찾아낸 놀라운 사실이 있었는데요. 바로 이 기사입니다. 제목은 이렇습니다. 시진핑은 중국의 현재 축구에 대해서 애매한 실력이라고 평가했다. 라는 제목입니다. 그렇습니다. 중국의 인민들은 시진핑을 항상 따라하기 바쁘죠. 시진핑이 중국 축구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자 그것이 정답인 줄 알고 서서히 시진핑의 말에 동조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해당 기사는 이랬는데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최근 태국을 상대로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남자 축구 국가대표팀의 능력에 대해 잘 모르겠다라고 평가했다. 태국 정부 계정이 토요일 트위터에 올린 동영상에 따르면 시진핑 주석은 을타타비신 태국 총리와의 비공식 대화에서 이러한 발언을 불속해버린 것으로 확인됐다. 시진핑 주석은 최근 경기에서 중국이 태국을 2대1로 이겼다는 소식을 처음으로 확실히 들은 뒤 운이 많이 수반됐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시진핑 주석은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정상회의에 앞서 지금 우리 대표팀에 대해서는 나는 그들의 수준에 대해서 좋다고 확신할 수 없다. 라고 말했다. 그리고 그는 현재 우리 팀은 우여곡절의 상태다라고 덧붙였다. 시진핑 주석은 이전에도 자신을 축구의 진정한 팬이라고 표현하며 언젠가는 중국이 월드컵을 개최하고 우승하는 것을 꿈꾼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남자팀을 국제적인 강자로 발전시키려는 야망은 결실을 맺지 못했다. 개최국 중국은 지난 9월
시리아에 패배하며 좌절한 팬들의 조롱과 관영 매체들로부터 또 한 번의 당황스러운 패배라고 조롱을 받았다. 중국 축구는 리타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을 포함해 수많은 유력 인사들이 수사를 받거나 기소되는 등 대대적인 반부패 운동에 휘말려왔다. 그들은 이것을 관시라고 부르고 관시를 축구에서 제거하는 데에 힘썼다고 한다. 남자 대표팀은 2026년 월드컵 예선이 시작되고 카타르에서 열리는 아시안컵은 내년 초에 열린다. 미국과 캐나다, 그리고 멕시코에서 열리는 2026년 월드컵의 대장정이 3일 아시아에서 36개 팀이 출전한 가운데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라는 기사였습니다. 과연 시진핑의 발언은 매우 큰 힘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진핑이 한마디만 해도 국민 전체의 의견이 바뀌기 시작하는군요. 하지만 이러한 시진핑의 발언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중국이 승리할 것이라고 점치는 중국인 네티즌들이 더 많은데요. 한 중국의 네티즌은 앞으로 있을 한국과의 축구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이번 경기에서 중국이 한국을 이길 확률이 매우 높다. 지금은 2026년 월드컵의 예선이다. 그리고 다들 2017년에 열린 카타르 월드컵 예선을 기억하는가? 그때 우리는 한국을 1대 0으로 이겼다. 월드컵 예선에서 중국은 한국보다 확실히 강하다. 상대 전적이 중국이 훨씬 높다는 소리다. 다들 한국이 이길 거라고 확신하지만 이것은 절대 확신할 수 없는 것이다. 중국 축구는 오래전 고대 중국 때부터 시작되었고 고대 중국 축구에는 이러한 말이 있었다. 축구공은 동그랗기 때문에 어디든 갈 수 있고 누구도 예측할 수 없다. 이 말은 삼국지에서 조조가 매우 좋아했던 말로 유명하다. 조조는 전쟁을 하기 전 병사들의 사기를 돋구기 위하여 군대에서 축구리그를 열기도 했다. 이 말은 현재 아시아 축구 예선에 매우 적절한 말이다. 한국이 매번 이길 수는 없다. 그리고 한국은 현재 중국을 매우 얕잡아 보고 있다. 하지만 그들은 잊고 있는 것이 하나 있다. 바로 상대 전적이다. 우리는 6년 전 월드컵 예선에서 그들을 이미 이긴 바 있다. 그들은 정말 이것을 모른다는 말인가? 한국인들은 원래 뭐든 잘 잊는다. 그들은 자신에게 유리한 것만 기억하는 사람들이다. 이러한 한국 축구팀은 더 이상 발전이 있을 수 없다. 물론 그들의 개인 선수들의 발전은 솔직히 놀라운 편인 것은 맞다. 하지만 그들은 팀이어야만 한다. 개인 선수에게 언제까지 매달릴 수 없다는 것이다. 개인 선수들만 봤을 때 한국이 뛰어나 보일 수는 있지만 팀으로 봤을 때에는 중국이 그들보다 훨씬 뛰어난 것이 사실이다. 우리는 한 몸처럼 움직인다. 하지만 한국은 다들 따로따로 움직인다. 개인기가 뛰어난 선수들이 많은 팀의 특징이다. 특히 이번 한국에 키가 작은 요상한 선수가 하나 있는데 그 선수는 공만 잡으면 개인기를 하기 위해 바쁘다. 누구는 그가 한국의 모든 골에 관여한다고 했다. 누구라도 그처럼 공을 가지고 드리블만 하면서 개인쇼를 하려고 하는 선수들은 당연히 모든 골에 관여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하지만 그것이 정작 잘하는 축구인가? 그것에 대해서는 다소 생각해 봐야 할 필요가 있다. 정작 공이 가야 할 곳에 가지 못하고 화려한 드리블만 하면서 사람들에게 탄성을 지르게 하는 것. 그것이 옳은 것인가? 그것은 이번 경기에서 판단될 것이다. 이번 중국과 한국과의 경기에서 한국은 크게 배우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항상 중국은 그들의 어버이와 같은 존재였고 이번에도 우리가 그들의 어버이로서 가르침을 줘야 할 때가 왔다. 라는 참 웃긴 댓글이 달리기도 했습니다. 제가 답글로 가르침을 주려다가 정말 댓글 안에 반박해야 할 것들이 너무 많아서 글을 쓰다가 포기했는데요. 정말 중국의 이러한 축구 팬들은 반박을 할 의욕조차도 사라지게 만드는 힘이 있네요. 구독을 눌러주시면 이러한 정신나간 팬들의 반응을 더 가져와 보겠습니다. 물론 이런 글 가져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마는 그래도 보는 게 재밌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구독 품의 안구독이었습니다. 사랑합니다.